안녕하세요, 중소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73%. 일단 상승 마감은 하였어요. 상승 마감은 하긴 했지만 뭐 굳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없는 흐름이고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나오는 흐름. 어제 나간 물량에 비해서 오늘 또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최근에 이 동향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이 마지막에 좀 끌어당겼네요. 어제 오늘 계속 현물 선물 다 매도세가 좀 나왔거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그런 우려감으로 그제까지 빠지던 주가가 어제서야 다시 또 0.5bp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고려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뭐 약반등으로 끝났죠. 그냥 거의 보합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냥 뭐 그냥 말장난이에요. 지들이 뭐 이렇게 입을 털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코로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가 터지고 백신도 없는데 확인도 안 된 백신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맞추죠. 1차 맞아라. 그랬다가 1차 맞았는데도 계속 코로나가 발병돼. 그러니까 2차도 맞아라. 그래도 또 되네? 그럼 3차 맞아라. 그래도 또 되네? 4차 맞아라. 왜 이렇게 되냐? 백신이라는 이 의료, 그러니까 임상 자체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현재 우리 국민들 혹은 외국에 있는 누군가의 이 국민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고. 그래서 백신을 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원래는 우리가 임상 시험에 참여하면은 돈 받고 임상 시험에 참여하죠. 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니들이 뭐가 좀 안 좋아서 아픈 거 아니냐, 돈 대주기는 어렵다, 대신 백신은 공짜로 맞추게 해줄게 라는 내용인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백신을 주구장창 맞아도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고 백신을 안 맞아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코로나에. 그래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현재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을 많이 안 만났다. 뭐 그러고 뭐 박사학위까지 딴 놈이라는 놈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둥이를 털고 있죠. 그럼 지는 한 10번 걸렸어야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래야 그게 그 말이 시대에 남죠. 위인처럼.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직 뻐젓이 살아있는 거면 지도 인간관계가 별론 거지. 응. 그런 것처럼 이 금리 인상 자체도 입을 털었다가 눈치 싹 봐서 세계경제 눈치 쫙 봐갖고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 아 그래? 그러면 보고 이건 좀 아닌가? 그래 그럼 다시 0.25 할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지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를 다루고 계시는 높으신 분들께서. 그죠? 얼척이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코스피 약간 매수 뭐라 그럴까요? 상승은 했는데 오늘의 시장 흐름 보면요, 이 5분봉이거든요. 자, 아침에 갭이 뜨죠. 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선방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 올라가기보다는 위에 있는 저항을 쳐맞고 그냥 뭐 한다?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약하게 주고 다시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눌렀으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다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존에 있던 자리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코스닥도 갭 띄워갖고 올리다가 여기 저항 맞고 넘기기 싫대.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듯이 밀어대죠. 그럼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안 버티고 하나 더 밀어버린다는 거죠. 왜? 쥐들 더 싸게 살라고.
개인들 털어먹으려고. 그래놓고서 갑작스럽게 쳐 올리죠. 그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추저 앉아갖고 횡보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왜? 털어먹으려고. 결국엔 대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시장이 보합은 했지만 우리 시장은 애초에 누를 생각이었어요, 오늘. 근데 뜬금없이 미국 시장이 보합으로 끝나니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눌러서 털 사람들 털어먹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주무르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로 항상 미국에서 용병이라고 하고 오잖아요. 우대 받으면서 뭐 농구든 축구든 얘네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누군가의 오다를 받는 누군가가 요 시장에서 뭔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대외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미국 시장 흐름 보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뭐 봐봤자 괜히 기대감만 생기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게 나아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자, 코스피 말씀드린 요 자리 2685포인트, 그 다음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여기 2650포인트까지 내려앉아야 된다 그랬고, 그랬더니 이 자리를 일단 지지받고 다시 어디 2700포인트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저항대가 딱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은 여기 갭으로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 지지까지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구름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월요일날 요런 모습으로 지나갈 거냐.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시 요런 그림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흐름에 하루 이틀 더 시비 털다 갈 거냐, 아니면 원래 흐름대로 들어설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우량주가 영 힘을 못 쓴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니까. 우리 시장은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야만이, 매수를 해야만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메리트도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라 그럴까요? 힘이 강한 자라기보다는 학교로 따지면 아직은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지방대냐 지잡대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뭐 지방대냐 서울대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서울대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해줘야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뭐다? 다 지방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주구장창 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간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니들은 지방대다. 그러니까 얘가 가야 쟤 가네? 그럼 나도? 그럼 뒤따라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뭐 이거 표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한국도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버리면은 여기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금리만 올라가는 거야. 걔네들 올리면. 걔네들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낮아질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어찌됐든 요런 흐름 코스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 925포인트 정도로 이탈하면 그 다음은 920포인트예요. 요런 관점인 건데,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 상단을 다음 주에 넘어가느냐, 빠르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좀 더 흔들었다가 요 안에서 그냥 횡보 칠 거냐의 기준이에요.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정리할 거냐, 아니면 올려다 놓고 옵션 만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을 확률, 지지받는 걸로
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요런 그림으로 목요일 기준이 될 거냐, 아니면 요런 기준으로 목요일 기준이 될 거냐의 관점이에요. 후자라면 횡보한다. 윗박스에서. 전자라면 여기에 대한 또 윗박스를 하나 또 만든다. 윗박스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아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강하다. 그만큼 돈이 적게 든다. 그죠? 별의별 테마가 없으니까 쌍용차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쌍용차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한 자동차 회사였습니까? 그죠? 쌍용차 하나 뭐 인수한다, 쌍용차 인수한다, PI 첨단 소재 뭐 또 인수한다, 어디 매각한다. 요새 화두는 다 그거예요. 매각 이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뚱구름이죠. 이게 된다라는 보장은 확실히 없어요.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전 뭐 넷게임즈, 넥슨 GT 매각하겠다, 팔겠다 했다가 중간에서 무너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뜬구름 잡기로 적은 돈으로 시장은 활발해 보이게끔. 오늘은 또 우선주가 좀 움직이다가 뭐 꼬라 박았죠, 다들.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면 코스닥의 박스는 91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봉 본다고 하면 뭐 코스닥은 나쁘지 않아요. 왜? 아직 갇혀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비해서 코스피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은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 얘가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벗어났으니까 곧버스도 구름대에 벗어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고점을 2,600원 정도까지 쳤지만 결국에는 밀렸다. 왜? 그래도 눈치는 본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버텼는데 얘만 미친듯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찍어주고 밀렸는데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우선적인 거. 결국엔 얘는 다시 또 2,520원 밑으로 들어 앉아야 돼요. 월요일날 이 밑으로 시가가 형성되면 나쁘지 않은 그림. 요거 그대로 유지하면 한번 때린다. 왜? 주봉상의 흐름 자체가 다시 또 21선 위로 안착해서 올라탔거든요. 5일선 위로. 그럼 위에 있는 볼리저 밴드 상단 부근 2,680원까지 또 때릴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월봉은 안 끝났지만 월봉도 21선 위로 안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월요일날 여기서 한번 빵 하고 때려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원칙으로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갭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이 갭 가지고 별걸 다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향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 갭을 하락을 딱 시켜버리면 뭐다? 그냥 바로 우량주에서 개잡주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흐름이 뭐 그냥 최근 흐름만 쭉쭉 보면요. 시간에서 광님이 팔렸네요. 장 막판에 기어 들어갔는데. 자, 그런 흐름을 보면요. 오늘의 하락률을 보면 일진전기 같은 거 보면요. 자, 보세요. 어제 이렇게 수급을 넣어놓고 아침부터 갭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시장에. 요거 가지고 뭐 한다? 오늘은 이거 샀다가 내일은 저걸 사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침부터 요만큼을 팔아가지고 떼갖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들어갔던 수급을 아침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침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이만큼 떼가지고 다른 데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목이 갭이 뜨니까. 혹은 아침부터 한번 튀니까.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 단타만 조장을 하고 있는 시장에 뭔가 꾸준하게
끌고 갈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테마적으로 하나 형성된 부분이 아닌 이상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요런 그림을 다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까지 눌러놨다가 더 갈 놈은 여기서 날아가는 거고 한 번 더. 못 갈 놈들은 뭐다? 이렇게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다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크게 먹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크게 데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만큼 변동의 폭이 크다. 왜?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수급을 팍 넣었다가 확 빼버리고 다른 쪽으로 쫙 넘어가고 불나방 전법을 막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훨씬 어렵다. 이해되시죠? 이런 시장에는 그냥 뭐가 날아가든 뭐하든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샀었다면 그럼 이건 이렇게 팔았었다면 라고 생각 매매를 해야 되지, 실전 매매를 했다가는 뭐가 된다? 깡통 찬다. 내가 그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시장은 상승의 시장이 아니에요. 고작 해도 행보 아니면 하락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분명히 버티고 있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타나곤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횡보 혹은 하락의 시장이다. 왜? 수급이 없다. 수급 없이 뻥카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음날 보면 여기 떨어져 있든 아니면 요렇게 쳐 밀어버려요.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다 가짜 돈, 대출 받아서 집 샀다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올라는 가지만 이게 명확하게 추세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차라리 관망하는 게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확실히 상승의 추세를 타는지를 체크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자리가 950포인트 넘어서는 자리인 거고요. 코스피는 28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흐름부터가 추세가 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흔들어댄다. 이해되시죠?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멜파스가 많이 움직이죠. 기존 실시간 방송에서 멜파스를 여쭤봤던 분이 계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의 위험성은 있지만 610원 여기 체크해 놓은 것 같네요. 610원 요 자리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장 폐지에 대한 고비는 일단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현재 있는 경영진들과 이제 주주들이죠. 소액 주주들이든 뭐든 의결권을 가져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붙은 부분이에요. 자세한 건 저도 읽어보지 않았지만요.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읽었겠죠. 그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까지는 몰라요. 100억 규모 유증하지 마라. 신주 발행하지 마라. 왜? 결국에는 기존 주주들한테 부담인 거고, 지들 먹고 살기 말 그대로 현 경영진들 맘대로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가격이 150원인데 뭐 300원이나 500원에 때려버리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얘네들 전환사채로 발행했을 때 그거 다 털고 나가버리거든요. 결국엔 2배 이상은 벌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나중에는 상장 폐지 시켜버리거든요. 자본금을 시장에 이 회사가 살아있을 동안 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헤쳐먹는다는 거죠. 대신 그걸 누구 돈으로? 기존 주주 돈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예요. 지금 경영진 뭐다? 몰아내기 위함이겠죠. 전문 경영화를 시키든 정상 저거를 원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정상 궤도에 돌아와서 회사가 문제없이 그러니까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궤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무서운 종목이에요. 얘는 이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질,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끌면 끌수록 관심이 사라질 때쯤이면 뭐다? 다시 단기 바닥을 1000원 밑을 한번 찍으러 내려오든 아니면 뭐다? 이제는 별이 된다. 뭐가 된다? 별이 된다.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럼 이참에 해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먹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못해도 1850원 정도에서 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일단 나오고요. 정말 이 경영권 싸움이 뭐가 되든 뭐 소액주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회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못해도 2,500원까지 한 번 정도 튑니다. 그런 부분까지 튄다면 얘는 요거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정상화 과도에 다시 들어가는 흐름, 실적에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1850원 정도 혹은 2000원 정도까지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받는 걸 봐서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현재 흐름은 이어가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한번 정도 확인한 부분인 거고요. 1580원 그죠? 거래가 터졌던 몸통의 자리죠. 그럼 이 자리를 뚫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 1690원 어디? 이 음봉의 중간값 여기로 확인할 거고 요 자리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은 185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이 종목이 상장 폐지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뭐다? 매집이 들어왔던 자리가 남아난다라는 거죠. 누군가 여기서 털었고 여기서 털었던 물량을 여기서 다시 채웠다라는 거예요. 얘는. 거래 정지가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한 차례 플랜 B로 작업을 치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서 흔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와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가 같은 놈이냐 혹은 다른 놈이냐의 차이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같든 다르든 여기에 대한 확인까지는 하고 마무리된다. 이렇게 원을 그리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머리통을 들든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을 한번 지켜볼 수 있어요. 이 잡주들은 그만큼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흐름이 한번 끊기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 왜? 이 회사의 말 그대로 기대감인 거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다음에 정상화의 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여기. 아닌 관점은 그냥 차트의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못해도 얘는 1350원 이탈하면 안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1350원 이탈하면 안 되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얘는 1270원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돼요. 이거 자리 이탈하는 순간 뭐다? 얘는 자리의 횡보 혹은 상장 폐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만 딜레이 시켰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기준은 나와요. 이 회사가 살 거냐 죽을 거냐에 대한 기준은 차트에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펄 어비스 검은 사막 관련된 종목이죠.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뭔가 강한 이슈가 있는 부분이 아니면 게임주라는 거 자체가 다 별로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 게임 회사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고 또 방학 시즌 뭐 1월에서 3월 정도 혹은 7월에서 8월 정도 요때 방학 시즌이잖아요. 학생들 그때가 매출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시즌은 일단 끝났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사실 올 초부터 별반 이 빗장을 잠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도 그런 흐름인 거고, 기존 영상에서 한번 제가 이 종목도 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1차적인 지지 10만원 일단 이탈했고 93,000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살포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흐름이 뭐했다? 지금은 깨졌다라는 거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현재는 다시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박스권은 여기고요. 이게 1차적인 박스권이고, 여기가 언더슈팅의 자리고 또 여기가 오버슈팅의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여기 93,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이 자리는 하루 이틀 정도만 버텨야 되는 자리인 거지, 여기서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밑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디 다시 10만원 이론을 안착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11만 5천원까지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어두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 10만 8천원 9천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넘어서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넘어서니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이 별로니까 대형주들이 못 가니까 뭐다?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는 93,000원 위에서 지지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점이고, 93,000원을 하루 지지했다가 다시 빠르게 10만원 위로 못 올라탄다? 그럼 뭐다? 무조건 85,000원대까지 한번 밀고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눌러서 이 쌍바닥은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찍어야 돼요. 쌍바닥을 찍든 아니면 저점을 한번 갱신하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갱신하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위에서 박스 쳤던 요 자리가 아닌 이제는 밑에서 박스 치는 요 자리가 한 번 정도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이슈가 안 나온다면 결국엔 한 번 더 누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만원 초반대까지. 이해되시죠? 항상 주식은 계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계단이고 박스다. 그 계단을 유지하다가 시간을 딜레이 시켜버리면요, 이제 여기서 멈췄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을 못 만들어내면 가다가 다시 그 다음 하락 계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이런 자리까지 밀려야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결국엔 쌍바닥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움직일 거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예전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뭐 생산을 하네 어찌네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참 제약바이오 끝은 항상 요렇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움직일 때는 단기적으로 쫙 쳐놓고 한 달 정도에 뭐 500% 300% 올려놓고 1년 내내 빼든 아니면 한 달 내내 빼든 결국엔 뭐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계단식 하락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뭐 했다?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파동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잖아요. 그럼 상승의 파동이 하나, 둘, 셋이죠. 그럼 계단식 하락도 하나, 둘, 세 번 나오면 뭐가 나와? 이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못해도
중간값 이상까지는. 그러면 이 종목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3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세 번의 파동을 견뎌낸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인 자리가 35,000원, 그 다음은 4만원 부근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횡보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를 또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관심을 가져볼 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투명한 회사가 될 거라는 거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관점이라면 그만큼 기대감은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 매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열어놓을 자리는 29,500원 정도, 29,000원까지만 열어놓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35,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뭐 백신 관련된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얘도 미친듯이 빠졌고요. 결국에는 바닥까지 상승했던 폭을 다 반납했다라는 거고, 다 반납시키고 나서도 반등하기보다는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덩달아 밀리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 밀려요. 시장이 올라서면 찔끔 반등할까 하고, 시장이 올라서지 못하면 뭐다? 그냥 미친듯이 밀려요. 공매도가 미친듯이 때린다라는 거고, 왜? 누군가 이 공매도를 강하게 메꿀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고, 내가 손해볼 짓, 내가 여기서 공매도를 쳤는데 누군가 막 올려버려. 그러면 나는 손해보잖아요. 그럴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대신 공매도를 미친듯이 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거래량의 10% 정도만 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한다? 걸리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벌금 내야 되니까. 이게 매수세가 없으니까 매도세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도 이제는 다 왔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떨어지던 게 매도세의 각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 구름대가 거진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슈가 없다면 구름대 하단으로 돌파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와 여기에 대한 요런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던 자리였는데 이 박스를 오늘 깨버렸거든요.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눌러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빠르게 29,500원으로 안착을 하느냐, 신규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런 박스를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요런 박스를, 그럼 이 박스의 하단이 26,000원 초반에서 25,000원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런 관점으로 찍어졌나? 요런 관점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안 찍어졌네요. 요런 관점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요 위로 안착을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를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손절을 짧게 잡고 대신 목표가는 32,000원에서 35,000원대 확인 잡고 한번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이해되시죠? 어차피 실적 시즌도 끝났고 상장 폐지가 될 이슈는 없어요. 그죠? 이슈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한번 쳐 올리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4월 중순 이후 혹은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다시 뭐 요런 그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은 한번 연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미친듯이 밀렸죠. 요런 건 더 무서워서 못 사요 사실. 왜? 계속 미친듯이 빠지니까. 질질질 흐르는 거는 답도 없어요 진짜. 어제 우리 시장처럼. 어제 우리 시장이 질질질 흘렀죠. 하루 종일. 지금은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전 KPM 테크를 보는 꼴이죠. 요런 것처럼 예전 KPM 테크를 보는 그림이에요. 그죠? 결국에 이제 구름대를 거진다 내려왔으니까 얘도 구름대가 거진다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이 안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처럼 셀리드도 거진다 내려왔다라는 거죠. 구름대가 밑에 연출되기보다는 요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요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어갖고 요렇게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안착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세종메디칼 제넌설 관련된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구름대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뭐 아이진 국전약품 보는 꼴인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모양 만들어 놓고 밑으로 좀 하방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4,100원까지 열어놓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결국엔 이 구름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살짝 터졌다. 즉 오늘의 저점이 단기 지지의 라인이다. 4,300원 부근 정도가 지지의 라인이다 라고는 볼 수 있고요. 대신 이 흐름 자체가 다시 이 구름대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즉 이렇게 구름대 하단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구름대 하단이 5,0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여기가 뭐다? 단기 바닥은 아닐 거다. 결국엔 4,1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줘야만이 다시 한번 5,000원까지의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얘는 5,000원은 사수해야만이 이 흐름을 이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제가 그 작전주를 설명드렸었잖아요. UNI나 뭐 그런 종목도 설명드리면서 지금의 이 종목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갭자리가 여기가 하나 있고요. 이걸 지워야 되나 이제? 갭자리가 여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갭은 뭐 했다? 안 깼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갭은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요 조건을 인정받으니까 요런 흐름 한 번 더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의 부분인 거고, 이번엔 못 받으면 어디 이 첫 번째 갭자리까지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급하게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고, 결국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한 차례 더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 뭐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현재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다 위에 매물대 깔아놓고 밑에서 허우적거린다. 어프어프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 MI텍 맞나요?
자회사인 MI텍이 매각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고요. 급상승을 했고 MI텍은 상한가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쵸? 얘는 상한가로 갔고, 오늘 이 종목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고점대가 어디 4,590원 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누르는 자리예요. 한번 확인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안 넘겼다라는 거죠. 박스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박스가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자리인 거고요. 얘는 4,100원을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요 박스 안에서 당분간 움직이든지 아니면 요 밑에 있는 지지를 지지받고 결국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도전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이슈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죠? 됐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확인을 4,600원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다시 눌릴 때 아까 말씀드린 4,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4,600원대 확인해보고 4,600원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은 4,750원에서 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에서도 여기 있는 구름대를 이렇게라도 좀 확인해보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윗공간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그림과 여기에 대한 바닥권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 MI텍이라는 이슈로 얼마나 이슈몰이를 할 거냐라는 거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배열의 흐름이 깨진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이평선은 원래적으로 갈 길 계속 가고 있던 자리였고요. 그렇다면 캔들이 밑으로 주저앉지 않는 이상 뭐다? 이 이평선은 갈 길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캔들을 버텨내면 단기적으로 눌렸던 이 이평들은 뭐다? 위로 잡아 끌어올려줘요. 그럼 뭐다? 다시 한번 정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4,1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은 3,8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